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이후 곧바로 동결됐던 재산을 풀어달라는 요구가 나오면서 후폭풍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1심에서 추징금 0원을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가 먼저 나선 건데요. 이남희 기자, 남욱 변호사의 어떤 움직임 때문이죠? 자, 일단은요. 남욱 변호사는 10월 30일에 난 대장동 사건의 1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은 0원이 선고됐습니다. 예. 그런데요.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욱 변호사 지금까지 그 추징 보전, 그러니까 범죄 수익으로 의심돼서 처분하지 마세요라고 임의로 동결해 놓은 자산이 지금 강남 땅 건물이요. 500억이 넘습니다. 그래요? 이거 이제요. 항소도 포기했으니 가압류를 풀어주세요. 해제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까지 했느냐. 해제를 안 하면 국가 배상까지 청구하겠다. 이렇게 해서 또 지금 그 비판하는 여론들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욱 변호사가요. 풀어달라고 한 이 청담동 건물 이거요. 네. 이거 앞서 1심 선고 전에 이미 법원에 한번 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는 거라면서요. 그러니까요. 어제 이제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로 이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이 건물의 경우는요. 남욱 변호사가요. 보니까 지난 4월에 다시 한번 법원에 이거 감리 해제해 주세요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다음 3주 후에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 당시에는 네.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검찰이 항소 포기를 했고 이제 사실상 1심 결과가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재산 풀어주세요라고 다시 한번 남욱 변호사 측이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1심이 나온 뒤에 검찰에다 요청을 또 했다라는 설명이신 거군요. 자, 검찰의 이번 항소 포기가 불러올 후폭풍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확산될지 저희가 한번 제대로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1심 재판부는 허준 변호사, 그러니까 이번 일당이 얼마를 넣어서 얼마를 벌어들였다 이렇게 본 거예요. 1심 판결문에만 기초해서 살펴본다고 하면 이 대장동 일당들이 3억 5천만 원 가량을 투자해서 이 사업에서 배당, 분양 수익 이런 것들로 벌어들인 이익금이 약 7,886억 원에 달한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이 단순히 보기만 하더라도 2,000배가 넘는 차익을 거둔 거죠. 2,000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투자한 남욱 변호사들이라든가 김만배 이런 일당들의 면면을 보면 부동산 사업 경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저도 변호사지만 저 부동산에 얼마 투자해서 얼마 수익이 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기자 출신, 회계사 출신, 변호사 출신 딱히 부동산 사업에 투자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소액 투자를 해서 3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 이익금에 비하면 소액 투자를 해서 엄청난 이익을 거둔 셈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익률로만 따지면 허주현 변호사 설명은 이게 한 2,000배가 넘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벌어들인 그 돈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다 재산 증식에 이미 재투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돈 벌어서 그냥 뭐 통장 안에 넣어놓은 게 아니고요. 부동산 사고, 뭐 주택 사고, 땅 사고 이렇게 각자 재투자를 한 건데요. 정영학 회계사가 2020년에 가족 명의로 173억 원에 매입한 강남구 신사동 빌딩 건물이 또 있고요. 그리고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300억짜리 역삼동 토지를 사들였는데 지금 신축 빌딩 공사를 짓다가 이 개발 비리 의혹 때문에 중단이 돼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주차장이 얼마나 큰 수익을 거둬들이는지 이 강남 한가운데 노른자의 땅이잖아요. 여기에 주차장 사업하면 큰 비용 들이지 않고 계속 관리 인력만 하면서 돈을 계속해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김만배 같은 경우에도 2019년 말부터 본인 또 가족 명의로 목동 주택, 빌라 8채, 중랑구 건물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외워서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금 최대한 찾아내서 묶어놓은 게 2천억 원 정도, 그것도 김만배의 재산에만 한해서 2천억 원 정도라는 거고요. 나머지 돈은 어디에 얼마나 재투자가 되고 어디로 흘러갔는지 다 찾아내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또 경제부장을 오래 하신 우리 이남희 기자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비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도 이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2021년에 샀다는 거예요, 남욱 변호사가. 근데 이거 강남 땅 이제 이거 팔겠다고 나선 거면은 그냥 한 4년 됐잖아요. 이거 땅값은 얼마나 올랐어요? 시세 차이가 많이 어마어마하죠. 지금 보면은 허 변호사가 잠깐 힌트를 줬어요. 2021년도에 그 강남의 금사라기 땅을요. 300억 원대에 지금 구입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은 이걸 지금 500억대의 매물로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압류 풀리고 해제가 되고 팔리면
지금 뭐 이렇게 봤을 때는 200억대의 시세 차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200억 원대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자, 대장동 일당 가운데요. 자, 1심 선고 결과를 한번 보면은요. 추징금 0원을 선고받은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가 먼저 동결 자산 이거 풀어달라 이렇게 나선 겁니다. 그러면은 허재현 변호사 똑같이 이제 1심에서 0원을 선고받은 정영학 회계사나 아니면 추징금 액수가 확 줄어든 김만배 씨 등 다른 사람들도 이제 줄줄이 나설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명약관합니다. 눈에 불을 보듯이 뻔하죠.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든 풀어달라고 해서 이게 민사소송이 진행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전에 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을 엿볼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추정이 됩니다. 특히 지금 추징금 0원인 사람들은 검찰이 항소 포기를 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자신이 추징금을 더 선고받을 가능성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거겠죠. 그래서 이걸 보전을 해서 추징 보전하는 조치를 해제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가 있는데 일각에서 얘기하기로는 주형 그러니까 징역형의 선고를 좀 낮춰주는 대신에 추징금 선고를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보전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던데 이거는 그야말로 가능성에 불과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사한 판례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학설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보더라도 이게 정확하게 이 사실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사례는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네. 법원에서도 이거 어차피 항소 안 했기 때문에 잡아둬봤자 집행을 할 수도 없는 금액인데 이 재산을 계속해서 잡아둘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명분을 찾기가 상당히 힘들어진 법원도?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 검찰이 항소 포기 결정한 거 허재현 변호사 그거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는 이제 그 이후에 내 재산 풀어달라. 안 그러면 국가 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서는 건데 그럼 검찰은 이제 어떻게 하겠대요? 검찰에서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방법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언컨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항소를 포기하는 순간 이들의 재산에 대해서 1심에서 선고된 그것도 김만배에게만 선고된 428억 원과 유동규까지 합하면 더 추가적으로 433억 정도가 있는데 유동규는 묶어둔 재산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징 보전해둔 2천억 원 가량의 김만배 재산에 대해서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다른 사람들의 재산에 대해서 추징금을 더 높여달라고 얘기하기도 상당히 난처해진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대장동 일당에 동결된 재산 되찾기 움직임이 시작된 지금요. 그럼 법무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앞서 정성호 장관은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면서도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없다는 취지로 이렇게 말했었죠.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를 찾아내갖고 증거를 확보해갖고 기소해갖고 그에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갖고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 기소의 목적입니다. 이번 대장동 관련 사건은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그 양형 기준보다도 초과하는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교수님, 그 앞서 정성호 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남욱 변호사 측이 이제 검찰이 묶어놓은 돈을 찾아가겠다 이렇게 나섰으니까 지금 이 상황까지 벌어졌을 거라고 정 장관도 예상했을까요? 아마도 이제 정 장관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2천억 원 정도 추징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게 이제 추징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발언을 했다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민사소송은 사실 형사소송이 일정 부분 영향을 받긴 하지만 자체적으로 성남시에서 지금 신상진 시장이 4천억 원 정도에 더 추징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장동 일당들이 벌어간 저 돈은 반드시 회수해야 돼요. 저렇게 나쁜 짓을 통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린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형사소송에 영향을 받긴 하죠. 민사소송도 단독으로 진행이 되니까 잘 재산을 찾아내고 그걸 보존만 하고 있으면 저는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아마 정 장관이 그런 걸 염두에 두고서 형사사건과 관계없이 민사소송을 통해서 추징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대장동 일당들이 벌어들인 불법 수익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남욱 변호사 움직임에 대해서 정 장관 추가 입장이 혹시 뭐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지금 검찰 측에서도 아까 허 변호사는 정말 뾰족한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속 고민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대장동 항소 포기 그 결정 이후에
여야의 설전도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차피 남욱 변호사의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 민사에서 환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추징금 문제를 부각하면서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달려갔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의 권리를 주장하는 건데 예. 그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민사소송으로 얼마든지 소송해서 예. 확정 판결을 받으면 2,070억 원의 범위 내에서 그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데 대장동 일당은 뻔뻔하게 추징을 위해 보전했던 재산을 풀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7,800억을 범죄자들의 뱃속에 집어넣어놓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1호기를 타고 해외로 목튀를 하겠다고 합니다. 허재호 변호사, 한번 그 민사 얘기를 한번 짚어볼게요. 지금 그 성남시가 검찰이 몰수 보전해 놓은 2,070억 원 이거 가압류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근데 혹시 그 전에 만일 추징 보전이 풀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일단 추징 보전이 해제된다는 것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 추징 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돈을 얼마나 그러니까 묶어놓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예. 그런데 주형을 낮추고 보전 금액을 높이는 형이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아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이 수천억 원을 하루에 얼마로 계산해서 형을 얼마나 낮춰줘야지 이 돈을 얼마나 올려줄 수 있는지 이걸 재판부에서 판단할 수 있을까요? 항소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판단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설령 말씀하신 것처럼 민사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민사라고 하는 것은 저는 사실상 이게 현실적으로 제가 소송을 하잖아요. 네. 실무적으로 형사에서 이렇게 돼버리면 민사에서 이거를 가압류를 거는 것부터가 난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가압류가 뭡니까? 재판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고도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을 가능성,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소명해야지만 이 돈을 묶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으니까 이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 가압류 재판부로서는 확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 형사재판에서도 확정이 안 됐는데 검사가 항소를 포기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민사재판부에서도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인정 안 될 가능성이 높겠는데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소명해서 가압류를 2천억이나 묶어둘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묶어둔다 하더라도 본안소송에서 갔을 때 모두 인정이 돼야지 이 묶어둔 돈을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모두 인정된다는 것이 강제 수사 권한이 있어서 증거 수집이 훨씬 더 용이한 형사 절차에서도 배임액 확정이 안 됐는데 네. 민사에서 도시개발공사가 이거를 민사 절차에서 사인이 증거를 수집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는 보거든요. 상당히 어려울 거라 생각됩니다. 네. 대정동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은 또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